안녕하십니까. 보험전을 취하는 기자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금융감독원이 지난, 지난 6월, 9월, 10월 계속 나왔던 것 중에 어떻게 보면 판매 조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두 개 있었어요. 어떤 그 행간의 의미를 잘 파악 못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두 개 꼭지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금 2주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포인트가 첫 번째, 표준 신계약비의 제도 도입. 세븐틴으로 세븐틴 시행된 2023년 1월부터 일부 사문화됐던 규정을 다시 감독 규정 4-32조에 포함해서 보험 설계사나 GA 채널에 대한 수수료 지급 시 선지급 수수료는 그 표준 신계약비 한도 내에서만 집행하라. 이렇게 집행하면서 일단 파이는 세븐틴 시행으로 일어나면서 이연 대상 사업비가 늘거나 상각기간이 늘면서 일어났던 사업비의 범주가 늘었던 부분이 좀 좁아지면서 선집행 구조는 무조건 줄어들 상황입니다. 그게 도입되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보험 차익거래 방지 정기간 확대 시 경영정리든 단기 환급률, 보장성 단기 환급률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두 가지 꼭지는 그거였어요. 표준 신계약비 도입과 보험 차익거래 방지 정기간 확대. 이 두 가지 꼭지인데요. 표준 신계약비는 뭐하고 관계 있습니다. 수수료와 시책에 관계되어 있던 거고, 차익거래 방지 정기간 확대는 이게 어디하고 관계 있냐면 환급률하고 관계 있어요. 이게 지금 문제는 보험을 팔 때 환급률과 수수료는 보험 생산성이나 설계사의 매출의 결정적인 변수를 일으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다 영향을 받고 있다는 차원에서 저번에는 표준신계약비 제도 도입을 얘기했었고, 이번에는 환급률에 영향을 주는 보험 차익거래 방지 이 확대, 정기간 확대 부분을 설명드리고 합니다. 왜 이게 환급률에 영향을 주느냐는 부분은 중간중간에 설명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금융당국 개혁에는 건전한 판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장성 보험 차익거래 금지 기간을 현행 1차년도에서 정기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거 내년도 중에 그 감독 규정을 바꿔서 이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보장성이면서도 보장성은 뭐예요? 보장을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질병, 사망, 보험금 이런 입원금, 진단 이걸 보장을 받는 상품인데 특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망 쪽 경영인정기나 단기납종신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보장성이면서 차익거래가 발생한답니다. 차익거래는 결국 이제 단기납종신에서는 비과세 논란을 일으켰지만 경영인정기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차익거래가 발생되는데 이 차익거래가 발생되는 부분이 차익거래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면 중도 해지, 허위계약 작성 계약에서 일시의 중간에 계약을 깨도 저축성처럼 혜택을 보는 그 상품 구조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기는 부분을 상품 설계당에서 요인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금융당국은. 그래서 금융당국은 이 정기간을 확대되면 뭐가 되겠어요? 환급률 줄어들겠죠? 그럼 환급률 줄어들면 뭡니까? 저축성 기능이 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상품 메리트가 줄고 아니면 상품 메리트가 줄면 이런 허위 계약이나 작성 계약, 승환 계약이 준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프로세스로. 자, 금융당국은 감독기능 4-32조를 손대가지고 상반기 중에 상품 구조가 보험 차익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보험 차익과세를 하면 금융감독원은 어떻게 지적하냐면 자, 낸 보험료가 수입으로 보고요. 시책비 낸 보험료는 어떻게 보면 설계사 입장에서는 지출이 될 수 있죠. 보험료 내는 거니까 거꾸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보험 차익과세를 그 설계사 입장으로 보겠습니다. 설계사는 어떤 거예요? 수수료 받고 시책비 받고 설계사가 자기 같은 계약으로 본다면 해약환급 받은 그 금액이 설계사가 보험료로 낸 돈보다 초과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지나치게 많이 초기에 있다 보니 계약이 허위 계약도 들어오고 성황 계약이 발생된다. 이런 부분의 구입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가끔가다 이게
우리가 수수료, 시책비 이 부분을 산정할 때 그냥 두루뭉실로 통째로 그냥 굵직굵직하는 것만 하면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금감원은 시책비 외에도 지원 경비로 포함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여행 경비들 일단 뭐 약간 시책비와 이 색깔이 100% 일치하지 않는 비용도 모두 포함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포함해서 차익거래를 보겠다. 이 차익거래를 어디서 보겠냐? 업무보고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표준 신계약비도 업무보고서 이런 부분에서 확인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일단 뭐 어떤 템플릿이 나와서 이거를 보는 방법이 나와 있고 익히 이제 CPC를 통해서 일부 확인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저희가 익히 기사를 한번 썼던 건데 보험 차익 발생 시 건강보험이나 이제 이런 부분은 36개월 이내 수수료나 시책 환수를 해도 차익거래가 발생하면 추가로 환수할 수 있다는 문구가 실제로 지금 운용돼 있어요. 지금 시책비 전단지 밑에 보면 이런 문구가 약간 써 있을 겁니다. 36차월 이내에 차익거래 발생 시 추가 환수. 이런 말이 문구가 있어요. 왜 36차월이냐면 36차월로 수수료가 거의 끝나는 바람이니까 이 기간 이내에 차익거래가 발생한 건 추가할 수 있겠다. 왜냐면 이때까지 돈 안 주고 그 다음은 수수료가 안 주니까 그 이유는 굳이 생각 없다고 한 것 같아요. 그 발생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이런 문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업계의 관계들 얘기면 이게 생산성 연계 시책도 있다 보니 실제로 차익거래를 환수를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지 그 의심스럽다는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로 하나 들어줄게요. 건강보험. 이건 제가 뭐 굳이 어떤 상품이라 명시는 안 하겠는데 이 황금률만 보면 어떤 상품인지 알 겁니다. 이게 이제 보장성 보험 20년 납을 하는데도요. 뭐 땡땡땡 보장성 뭐 차익거래 해보면 이게 지금 5년 시점, 7년 시점, 12년 시점은 보험료를 한 번 내는 걸 100% 잡은 겁니다. 60개월, 84개월, 144개월 그러면 6,000%, 8,400%, 1,400%죠. 근데 이거를 이 시점에 보니까 뭐 5년 시점에 94%, 7년 시점에 97%, 12년 시점에 100%. 이건 제가 예시를 한 거지. 이런 회사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유사한 수치는 무조건 있습니다. 똑같은 회사는 존재하지 않고요. 시책비는 1800%. 아니, 시책비네. 수수료. 시책비 250%. 이렇게 하면 보험사는 6000%, 60개월 6000%를 받고 주는 돈은 7784%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 차익이 1784%, 17개월, 18개월 정도의 차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라이프 보험료의 30%. 이거를 은행 단위, 연 단위 기준으로 하면은 연 11% 정도 효과가 나는 겁니다. 이게 저축 기능으로가 있다는 거죠. 이게 보장성이. 요런 거 해가지고 보장성이 순수 보장을 해야 되는 상품이 여기 볼게요. 보장성 보험이 사고 질병 예상치 못한 보험금을 주는 목적을 하는데 지나치게 이 환급률 설정하다 보니까 높은 환급을 쓰니까 투자 상품으로 오인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보험 차익거래가 발생하다 보니까 뭐예요? 약간 인위적인 계약, 허위 계약, 작성 계약, 부당 성원 계약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책임 준비금이나 환급률을 결정할 때는 상품 설계 시 그 자산운용 수익률과 수익보험료, 자산운용 수익률 이런 그 기본적인 유리에 따라서 그 한도 내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현재 저희가 봤을 때 상반기 기준 운용자산 수익률이 3.4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12년 정도는 뭐 관계 없는 거예요. 2.3%, 이 안에 뭐 억셉터블 한 거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결국은 5, 7년은 높잖아요. 독일. 이게 그 저축 상품으로 오인받는 이런 요소를 없애라. 어? 그래서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신객 도입으로 시책비와 수수료를 통계를 하고 보험 차익 거래를 통해서 환급률 인위적으로 조정해가지고 계약자의 상품 왜곡 판단을 없애도록 하려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런 부분이 이게 저희 상품이 요즘 이런 상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 파괴되면 계약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결국은 5년 시점 계약 깨버린다고 그러죠. 가면 갈수록 율이 떨어지잖아요, 수익률이. 그럼 깨버리겠죠. 상식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 그러면 초기에는 이익이 많다고 잡아놓고는 이 깨지는 순간 갑자기 이제 손실계약으로 둔갑하면 바로 CSM 하락과 손익 악화로 귀착될 수 있으니 금감원이 이런 부분을 개입하는 겁니다. 금감원이 뭐 사업비 주는 거 이런 것들은 테두리만 주고 이런 재무 건전성 악화 요인을 그 보험 판매 그 보험 계획회에서 보험 판매 제도 개선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차익거래 이 부분은 환급금 비중이 높은 생보 상품 경영인정기 당일합종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혹여 이번에 뭐 당일합종신의 환급률도 요 이번에 그 뭐죠 그 보장성 차익거래 방지법안 정기간이 확대되면 뭐 내년 상반기겠죠. 일부 또 환급률이 더 인하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